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린 정부는 첫 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끝날 때까지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현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기가 폐렴 같다는 동네 병원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간 부모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병원 한 곳을 더 거친 끝에 이곳 중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파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불안했는데 그나마 지금 여기서 진료 전화하니까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남편을 구급차에 태워 세 번째 시도 끝에 병원 응급실을 찾은 부부도 만났습니다. 119 불러가지고 거기에 못 간다 해가지고 여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전공의들이 빠진 대학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면서 환자가 2차 병원을 찾는 상황에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채우는 전임의마저 단체 행동을 예고하자 정부는 현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경보 중 가장 심각한 단계로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의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 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합니다. 특히 의사 집단 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를 모든 병원에서 평일에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유선 전화나 기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촉을 하셔서 해당 병원이 그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도 다음 달 4일까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알렸습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대학별 수요와 역량, 필요성을 고려해 규모를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오늘 몇몇 의과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런 재난 상황을 만든 건 정부라며 맹비난했고 서울대 교수들은 자신들이 전공의들을 설득해 보겠다며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졸업식. 연단에 오른 선배 의사는 후배들에게 의사의 본분을 강조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의사로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업생들 사이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한 여론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이 학교 졸업식에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진행했지만 이를 생략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연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는 의사협회는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정부를 향해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그러면서 중증 응급질환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며 되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전국 규모 단위의 교수 조직 구성을 선언하며 정부의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들은 지금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병원 진료가 이대로면 열흘도 버티지 못하고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제자인 전공의들의 설득 작업을 진행하겠지만 정부도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밤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만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공공의료시설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그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지욱 기자, 그 병원에도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응급환자 보호자 대기실이 계속 가득 차 있었을 만큼 오늘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발길을 돌려 공공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겁니다. 가서 난리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래도 여기 시립이니까. 이곳 서울의료원 응급실의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는데요. 저녁 7시 현재 수용 가능한 병상이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군 병원 응급실도 계속 개방이 돼 있는 상태죠.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도 환자들에게 군병원 응급실 등을 찾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30명 넘는 환자가 군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증 응급수술을 하는 병원엔 군의관 등을 임시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중증이나 응급질환이 아니면 동네 병원과 의원을 이용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사태가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교수들 중재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에 나서겠다고 한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병원 파견 겸직 해제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의대 교수 대부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파견 형태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일도 하는 겸직 교수 신분입니다. 오늘 성명은 교수 역할만 하고 병원 진료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어젯밤 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만난 걸로 알려진 정진행 비대위원장은 모레 월요일 저녁엔 전공의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약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동참에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된다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의료원에서 SBS 김지욱입니다. 네, 들으셨듯이 정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조금이라도 막겠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의사들은 반발하고 약사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오진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탈한 대형 병원이 중증, 위급 환자에 집중하면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제한 없이 풀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어르신에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끝나면은 비대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의 전격적인 조치에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의료 공백 최소화에 앞장서겠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한시적 조치이다 보니까 정부 방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예정. 다만 여전히 약 배송은 풀리지 않아 약국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플랫폼 업체들과 제휴를 문의하는 약국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약사들은 대체로 비대면 진료 확대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고 환자들은 그 약을 찾으러 온 약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품절인 약도 많고 아직은 조금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중증, 위급 환자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받으며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으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학사들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